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8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정확히 한 달 남았죠. 4.7 보궐선거 D-30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씨 보니까 대선 지지율 32.4% 1위로 바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3월 4일 그 다음 날인 3월 5일에 교통방송 김어준의 교통방송의 의뢰로 전국의 10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 2등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무려 8.3%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전 총장 1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3위는 이낙연 14.9, 4위는 홍준표 7.8, 그 다음에 정세균 2.6, 추미애 2.5, 심상정 2.1, 유승민 2.0, 원희룡 1.3, 김두관 0.4의 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지난 1월에는 14.6%였죠. 같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즉 KSOI가 지난 1월에 조사했을 때 14.6이었는데 이번 3월 5일 여론조사에서는 32.4로 물경 17.8%포인트가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유의미한 것은 서울의 응답자는 무려 39.8%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역시 충청 윤석열 씨가 태어나긴 서울 연희동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 어른이 충청도 분이니까 충청에서 일종의 충청 대망론이 있죠. 37.5, 대구 경북 TK가 35.3,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하면은 이 범야권에 구심점이 없었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마침 지난 1월 초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전 총장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고 하면서 흔한 얘기로 죄를 좀 뿌리고 김을 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 이른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야권 야성향의 응답자들이 사실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좀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지난 3월 4일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이 나라, 법치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 라고 나오는 순간 이른바 반문의 구심점은 윤석열 전 총장,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있겠고 또 무소속의 홍준표도 있겠고 어쨌든 야권에서 뭔가 우리가 솜사탕을 갖다가 만들더라도 가운데 구심축이 있어야지 엉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엉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은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 사퇴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지율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은 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재명 씨를 갖다 2위를 끌어내리고 1위로 올라갈 줄은 자신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야권이 윤석열 전 총장, 마침 윤석열 전 총장 3월 4일 전격 사퇴하고 어제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지금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LH공사에 이른바 공적 정보를 갖다가 도둑질하여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다.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그야말로 현 상황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을 갖다가 시원하게 정말 사이다 발언, 동치미 발언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구나. 지금 LH공사 이놈들 갖다가 그러더니 결국 윤석열 씨 이야기대로
공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하는 이 LH 이 범죄는 망국의 범죄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바로 지금 범여권 민주당과 청와대가 은근히 힘을 합쳐서 몰아붙이고 있는 중수청 검수완박이라고 그러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윤석열 총장은 검수완박이면은 부패 완판이다.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야말로 정말 간결하고 간명한 단어로서 국민들의 그동안 응어리지고 뭔가 꽉 채승이 걸린 듯 답답한 마음들을 풀어주면서 새로운 구심점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할 것 없이 상당히 야권의 큰 천군만마의 힘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보선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 끝나고 현 흐름으로 간다면 지금 LH 공사 도둑질 사건, 이른바 망국의 범죄, 이거 절대 못 풉니다. 절대 못 풀죠. 못 풀고 미적미적 셀프 전수조사 통해서 면죄부 주려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 화가 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야권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보선 이후에 어쨌든 간에 내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를 갖다 앞두고 여야 공히 대선 체제로 급격히 전환할 겁니다. 여당은 자중질환이 뻔하죠. 지금 마침 오늘 윤석열 총재 빵 뜨니까 이재명 지사가 푹 꺼지지 않습니까? 푹 꺼지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별로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친문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을 아웃시키고 자기네 중심으로 뭔가 후보를 만들어 보려고 들다 보면 가장 먼저 보면 아마 경선 일자 갖고 싸우게 될 겁니다. 여당은 왜냐하니까 지금 자기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내년 3월 9일 대선 180일 전, 그러니까 대략 이번 9월 한 11일까지 9월 11일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4.7 이후에 9월까지는 한 5개월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전당대회 열어야죠. 지금 민주당은 오늘로서 이낙연 씨가 당대표를 그만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당대표 없는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당을 끌어가죠. 그러니까 4.7 보선 이후에는 즉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패배하고 나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지금 보면 정세균 씨나 또 임종석 씨 같이 이낙연 낙마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야당 같은 경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개월 전에 뽑게 되어 있으니까 11월까지만 뽑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서둘러서 9월에 뽑느냐 라고 하면서 늦추자고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씨 쪽에서는 몇 번 얘기했죠. 그렇게만 하면 우리 내전이다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떠오르면서 이재명 씨의 추락세가 이게 또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2등하는 이낙연, 또 이낙연이 조만간 낙마하고 정세균, 임종석, 또 김경수가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아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잠깐 쪼그라드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이재명이 그렇게 강하게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차기 이재명 또 다른 이래갖고 자기들끼리 서로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중질환이 날 것은 뻔한 이야기죠. 그에 반해서 지금 야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4.7 보선에서 예를 들어서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중에 한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고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면은 그야말로 그동안 연패를 거듭해왔던 그 치욕적인 4년을 갖다가 극복하고 내년 대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범야권에 그동안
내로라 하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눈에 띄지 않았는데 윤석열 씨가 일단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뭔가 통합하는 움직임, 한번 해보자는 움직임이 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싸매는 이 선거에는 이런 반칙이죠. 반칙 선거에는 귀신인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앞길에 재를 뿌리기 위한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모르겠어요. 이성윤 씨가 검찰총장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나 부인권을 갖고 또 털고 또 재수사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겠죠. 굉장히 압박을 가할 겁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한 것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올 8월 15일쯤 전격적으로 특사 3년을 통해서 일단 감옥에서 끌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 흐름 속에서 구속돼서 옥살이를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죠. 그분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이명박 대통령이야 뭐 큰 뭐랄까 정치적 세력이 없다고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이라는 것이 예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이 맞붙었을 때 박근혜 후보가 51.6, 문재인 후보가 48%로 그야말로 3.6%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마지막 탄핵 소추되고 탄핵되어서 대통령에서 쫓겨날 때도 5%의 적극적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무조건이야 하는 5%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우리가 너무 예단할 건 없지만은 지금 윤석열 총장 요즘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전격적 사퇴하고 또 오늘 여론조사 1위에 오르고 하니까 아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 겁니다. 정치의 불나방들, 정치의 건달들, 또 자기 어떻게 보면 벼슬 자리, 무슨 자리에 목이 말라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 주변에 벌떼같이 몰릴 겁니다. 또 개 중에는 또 막 사고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4년 만에 어렵사리 구한 야권의 구심축 잘 보호해야 됩니다. 뭐 이 보호하는 역할들은 사실은 지금 김종인 씨 같이 뭐 별의 순간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뭐 연명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이 사회의 원로들이 전 앞장서서 윤석열 전 총장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전 보면 민주당 뭐 언필신 뭐 진보 세력들 보면은 뭐 백낙천 교수다, 박석훈 씨다, 뭐 함세웅 신부다, 뭐 이런 양반들이 그 사람들이 벼슬 하겠다고 나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장관하겠다, 국무총리 하겠다, 내가 당의 대표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기 세력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보면 때로는 문재인을 보호하고 때로는 안철수를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10년 가뭄에 어떻게 한번 빗줄기 하나 오는데 또 여기에서 그 빗줄기에 어떻게 자기 한번 적셔보겠다고 이 정치의 불나방들이 이리저리 윤석열 전 총장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망가뜨릴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지지율 1위로 급 상승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와 같은 뭐랄까 기우라고나 할까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